윤석열 입당 예고 번복 소동. 자, 본격적인 정치 선언 6월 말이나 7월 초라고 제시했던 윤석열 전 총장. 그럼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언제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날짜까지도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윤정 기자. 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활동 시작하나요? 네,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에 따르면 정계 진출 선언 오는 27일 날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27일이면 다음 주 일요일이네요? 네, 열흘도 남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 날짜에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동훈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로는 언제 이동을 하신 겁니까? 지난주죠. 한 2주 됐습니다. 지금.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출근은 어디로 하세요? 출근은 지금 사무실이 아직 오픈을 안 해가지고 예. 스타벅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장이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말다시피 6월 말 7월 초. 날짜는 아마 27일 검토했는데 예. 그날이 이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정이 시점이 좀 늦춰지고 있어요. 예. 다른 사항들은 사실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예. 날짜는 대충 그 언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27일이나 뭐 28일, 29일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캠프 대변인이 카페로 출근을 한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좀 실무적인 준비가 더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27일로 이 정계 선언 날짜를 잡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28일, 29일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에 이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서 굉장히 모호한 입장이다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랬죠. 여기에서도 조금 전 인터뷰 말미에 보시면 국민의힘 입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될 것 같다라고 비교적 시원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이 민심 투어를 한다라는 내용을 두고 이 손학규 안철수도 민심 투어를 했는데 시대가 바뀌어도 과거와 같은 정치 행태를 계속 보여준다는 건 이 국민들에게 짜증만 나게 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최대한 짜증내지 않도록 하는 민심 투어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윤 전 총장이 생각하는 민심 투어는 시장에 가서 뭐 시민들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은 아니고 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놨습니다. 조만간에는 조금 더 확실한 노선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아,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한 민심 투어는 뭐 재래시장 가서 어묵 먹고 네. 이런 투어가 아니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자, 김은미 기자. 네. 말미에 그 인터뷰 이동훈 대변인 인터뷰 말미에 들어보면 국민의힘 입당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네. 이 얘기를 아마 이준석 대표도 들었을 거예요. 반응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 대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윤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한다고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저는 당 대표로서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부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매우 환영하고 항상 그리고 적절한 안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오더라도 환영하고 그리고 적절한 안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당에서 같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 총장 측이랑 소통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당대표로서 공정하게 누구에 대한 선호나 어쨌든 비선호 없이 그렇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의나 아니면 또 이런 안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응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환영하고 당 대표로서 잘 안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소통하고 있느냐 윤 총장 측과 이걸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공정하게 선호 비선호 없이 응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시면 이상한데 싶은 생각이 드실 게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스타일이 원래 저렇지가 않잖아요. 네네. 굉장히 직설적이고 어떤 적확한 비유를 사용해서 좀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말을 하는 편인 건데 오늘 굉장히 좀 조심하는 게 너무 역력하게 눈에 띕니다. 아마도 이 최근에 김재원 최고위원 계속해서 이 이준석 대표한테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왔었었죠. 그렇죠, 네. 그걸 좀 감안해서 굉장히 발언에 좀 조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김 기자. 네. 앞서 이제 이동훈 대변인이 국민의힘 입당은 모습 박았어요. 그런데 저 인터뷰가 끝나고 한두 시간 뒤에 또 이상한 애매모호한 얘기를 또 꺼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대표 측에서 이 기자들이 다 모여있는 이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앞서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라고 말한 이 인터뷰가 라디오 인터뷰가 끝나고 한 1시간쯤 좀 지나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윤 전 총장이 생각하는 민심 투어는 뭐 시장에 다니면서 오뎅 먹는 게 아니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다. 입당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할 문제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입당 여부는 민심 투어 이후에 판단할 문제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 글 이후에 한 40분쯤 지나서 또 올라온 글이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물령망동 정중여산,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거다라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네. 입당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이 김태일 앵커처럼 생각하는 시청자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체 이게 입당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이동훈 대변인한테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충무공 말씀하신 거 네. 총장께서는 입당 문제는 신중하게 산처럼 무겁게 판단해서 행동하시기라는 거하고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한 말과 상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맞다라는 설명입니다. 은영미 의원님, 네. 이게 이제 말을 이렇게 누구한테 들으면요. 듣는 그대로 해서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내놓은 발언을 보면 항상 해석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뜻이 막 덧붙이고 오거든요. 뭐 상충이라든지 어려운 말도 참 많이 쓰고. 어떻게 보세요, 이 화법에 대해서? 일단 너무 모호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충무공 이순신 발언 내용을 물령망동 정중여산, 물론 이제 자기의 행보를 이순신의 그런 행보하고 이제 비교하기 위한 것이며 또 자신의 마음가짐을 그 이순신의 마음가짐과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건데 정치인들이도 그렇고 옛날에 검찰총장들도 사자성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한문. 그런데 이런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깊은 의미를 담아서 사자성어를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좀 속 시원하게 좀 우리말로 쉬운 말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듣고 그런 말이구나 바로 네.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꼭 해석을 달아야 되잖아요. 네. 전원 정치도 전원 정치인데 그거를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라고 누군가 이제 저 같은 논설위원들도 그렇고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이제 좀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이런 상당히 모호한 화법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뉴스가 나왔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비교를 했는데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자칫 선문가처럼 들려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어렵다. 네. 이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자칫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이 계속된다면 불통 이미지가 씌워질 수도 있어요. 자기 말하는 것 따로 해석하는 것 따로 또는 해석이 언론에서 잘못 나오면 그때마다 해명을 또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네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윤 전 총장이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를 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모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정리가 안 됐을 때 모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싫을 때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윤 전 총장이 말하는 화법이 원래 이런지 아니면 지금 뭔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는 이제 일단 두고 보면 알겠죠, 앞으로. 그런데 다만 이제 분명해 보이는 거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선 오는 27일에 본격 정치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 입당 여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져가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오늘 이동훈 윤 전 총장 측 대변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애초에는 27일 본격 정치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입당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다음에 민심 투어를 한 다음에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수정을 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마음속으로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입당할 걸로 지금 마음을 붙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지금 입당하겠다고 미리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신중하게 가자. 어떤 변수들이 그 사이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가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앞서가는 행보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호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여야 정치권도 지금 막 간보기 정치 그만하라, 전원 정치 그만하라 하면서 이제 공세를 펼치고 국민들도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끼는데 근데 이제 보름 뒤면 어쨌거나 본격 정치 선언을 하면은 이제는 분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윤 전 총장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때가 되면은 좀 본인의 입으로 이제 전원 정치 좀 그만하고 원래 정치인들은 현안에 대해서 자기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발 모호한 화법으로 이제는 얘기하지 말라. 아주 단칼에 자리듯이 명확하게 누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없어야 돼요. 오히려 해석이 잘못돼서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고치는 이런 식의 말을 하면은 굉장히 오히려 혼란만 부추깁니다. 대권 주자라면 분명히 자기 입으로 모든 현안에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네.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보수의 본산인 대구에 가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은혜를 입었지만 한마디로 좀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지만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전공법을 택했잖아요. 곤란한 문제 현안에 대해서도 자기 목소리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좀 윤 전 총장에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모호한 화법. 들으면 바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뭔가를 해석을 하게끔 하는 발언들. 이전에 참 많았죠. 저희가 모아봤는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고 있는데요.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은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 모든 선택이 열려 있는 거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다 보시면 아실 것이다. 모든 선택지는 열려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 이상의 워딩으로 제가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대변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시점은 몫을 받기는 마시고요. 6월 말 7월 초 아마 정치 참여 선언을 하실 계획이에요. 총장은 여야의 이런 협공이랄까요? 이런 거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내 갈 길만 가겠다. 내 할 일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지영 기자, 저런 발언들, 막 이런 행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에서 최근 들어서 별명 참 많이 붙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별명 부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별명들이 붙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모호하다,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화법이 뭐 뚜렷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안철수 신들을 저물었던 이유가 그런 모호한 화법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보기 제발 그만하고 빨리 리윙에 올라오라. 네,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이제 뭐 간성열 이런 별명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간본다 이래서. 예.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뭐 간철수다. 아이돌 가수처럼 뭐 깜짝 등장하시고 싶으신가요?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차차 보면 안다? 기자들이 그냥 궁금해서 자기 이야기 받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9달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차차 알 거라니요. 이게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윤차차라 말씀하실 수가 그러잖아요. 있어요? 네, 앞서서 지난 9일 이 희회영 기념관 개관식에서 차차 알게 될 거다 이 얘기를 본따서 윤차차다라는 별명도 있고 또 간보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담아서 간성열이라는 별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을 향한 비판이라면 빠지지 않는 인물 김종인 전 위원장도 비판 대열에 가세를 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이 윤석열 본인의 입장이 아직까지 분명하게 천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간보는 짓 얘기를 듣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청래 의원도 여기에 가세를 했거든요. 정 의원이 꼬집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라는 그 발언이었는데요. 정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이 공식적으로 정치에 입문하지도 않은 정치 초년생답게 낮고 겸손하게 작은 정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이다라면서 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가소롭게 무슨 큰 정치를 운운하는가, 덩치만 크면 큰 정치인가 이렇게 비꼬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간성열, 윤차차. 덩치만 크면 큰 정치냐. 윤석열 전 총장 들으면 가히 기분이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 이게 거의 정글 같습니다. 뭐 일단 윤 총장의 이제 허니문 기간은 끝난 것 같고요. 그동안 뭐 3월 4일 날 총장 나온 이후에 사실 많은 호평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부터는 뭔가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상황 같아요. 뭐 정치권에서 좋은 이야기 이렇게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제 보면 참 수준 자체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몸집까지 비교해서 이렇게 할 정도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본인이 뚫고 나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 뭐 대신 공격해 주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이제 윤 전 총장이 이제 뭐 정치 재개 그 정치를 하겠다는 시점이 이제 6월 27일 전으로 했는데 아직 이제 국민의 입당은 지금 늦추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면요. 결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어떤 이 스피커 역할을 한다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전부 다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야기 한마디씩 하면 사실은 뭐 금세 사실은 이렇게 별명도 붙고 또 금세 또 이렇게 인기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려면 빨리 당으로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들을 많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국민들이 뭐 나를 나오라고 했으니까 많은 국민들한테 의견을 듣겠다라는 거는 뭐 이론상이나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정치 현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정치 현실은 다들 조급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 경쟁자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윤 총장이 들어오면 윤 총장을 좀 밑으로 깔아뭉개야지만 본인이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들어와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저는 좀 빨리 입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군을 좀 많이 그렇죠. 확보해야 된다.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실패한 이유가 빨리 당에 안 들어온 거. 안철수 전 대표는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주변에서 떨쳐낸 것들. 이게 이제 실패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빨리 어떤 정치적인 이제는 어떤 면에서 인물로 다시금 태어나야 된다. 그 전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이 빨리 돼야지만이 이런 비난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쎄요.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런 비판들 과연 여론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할 겁니다. 김원미 기자. 네. MBN에서 대권 주자 여론조사 했는데 어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은가요? 네, 이번에 MBN과 매일경제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양자 대결을 해봤었을 때 이재명 지사가 38.4%, 윤석열 전 총장이 40.3%, 이 오차 범위 내에 각축전으로 나옵니다. 이 보면 1.9%포인트 차이예요. 막상 막하라고 볼 수 있는데 2주 전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 전 총장이랑 이 이재명 지사 9.7%포인트나 차이가 났었었는데 이게 윤 전 총장이 낮아진 만큼 비슷하게 이재명 지사가 올라가면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윤석열 전 총장 다음 주 말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면 지금 나오는 평가들 이걸 뒤엎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떤 평가가 나올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